안녕하세요. 조선미TV 조선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부모 따돌림 증후군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따돌림 증후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부모 소외시키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제 부모가 뭘 이제 따돌리냐, 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하면 이제 이혼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부가 이혼할 때는 정말 지옥같이 길고 힘든 싸움, 뭐 갈등, 뭐 배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상당 기간 지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혼을 할 정도로 부부간에 이제 감정이 상하게 되면 오로지 그 상대에 대한 분노, 내가 정당하다는 생각, 뭐 이런 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제가 간혹 이제 이혼 소송하는 어떤 그 부모들한테 양육권 때문에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합의 이혼이 아니라 소송 이혼으로 가게 되면 그 긴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소송할 때 뭐 사유, 뭐 피고인의 행동, 원고의 행동,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적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뭐 예를 들면 애가 뭘 사달라는데 원하는 대로 다 사주면 안 되니까 이거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상대 배우자는, 그러니까 돈은 자기가 쓰고 애한테는 하나도 안 쓴다 뭐라고 왜곡을 한다거나, 자기가 늦게 들어와서 뭐 아내가 화를 냈는데 뭐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숨도 못 쉬게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의미 자체가 전도된 걸 보면은, 사실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기에도 그런 내용을 보면 약간 기가 막힌다 그러죠. 기가 막힌다, 뭐 속이 뒤집힌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데,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이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혼이라는 게 가장 강렬한 관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강렬하게, 이를테면 이제 사랑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 강렬한 감정이 반대 방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또 그만큼 격렬하게 서로를 미워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혼하는 그 두 부부의 경우는 이제 서로 성인이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잖아요. 자기 행동을. 뭐 나는 이제 이혼할 거야, 뭐 혼자 살 거야, 혼자서 독립할 수 있어, 뭐 애는 내가 키울 거야, 뭐 이제 이런 양육권과 친권, 뭐 경제적인 문제를 이제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제 실행에 옮길 수 있는데, 이때 이 부모님들이 얘를 누가 키우냐, 요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건 뭐 이거를 누가 키울 거야, 뭐 양육권을 가져 아니면 친권을 가져, 뭐 이렇게 하면서 애를 안 보는 현상이 아주 보편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애는 그 과정에서 뭘 보고 뭘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를 겪는지를 그냥 간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매일 싸우고 울고 이게 괴로워도 결과적으로 내가 얘를 데리고 가서 부모로서 키울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사람이랑 살면서 고통스러운 거에 비하면 훨씬 아이한테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과정이 길고 고통스러울수록 그 아이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 따돌림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뭐 따돌림이라는 건 다 아시죠? 우리가 보통 뭐 학교 안에서의 따돌림, 뭐 직장에서의 따돌림,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어떤 집단에서 한 구성원을 이제 다른 구성원들이 이렇게 소외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이혼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이혼할 때 이제 가족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와 이렇게 자녀를 내 편으로 이제 끌어들여서 상대방 배우자를 따돌리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끌어들였다. 그러면 이제 뭐 니네 아빠는 이렇고 이렇고 그래서 엄마가 살 수가 없고, 뭐 아빠랑 같이 살면은 뭐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고, 뭐 너 그러면 누구랑 살 거야? 이제 뭐 이런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또 뭐 아빠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할 때는 니네 엄마는 뭐 할 것도 안 하고 돈만 많이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아빠가 너 교육비는 대줄 수 있는데 엄마는 돈도 없고 그럼 너 누구랑 살 거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이가 아주 어리면 사실 양육에 대한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없는데 조금만 커서 의사 표현이 가능하면 요즘 법원에서는 아이 의견을 굉장히 많이 감안합니다. 대부분 뭐 아이는 엄마하고 친하니까 엄마하고 산다고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냥 얘는 지금 엄마랑 더 애착되어 있구나, 엄마가 키우는 게 좋겠구나, 그러면 이제 아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혼은 이게 따로 하자,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한 관계의 양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냥 이게 남편하고 사이만 안 좋아도 뭐 너 엄마랑 아빠랑 따로 살면 누구랑 살 거야? 이런 거 사실 굉장히 아이들한테 공포스러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뭐 둘 중에 하나랑 산다면 이거 자체가 버림받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가족이라는 게 엄마 아빠 나, 뭐 엄마 아빠 나 내 형제, 이제 아이들한테 이거는 하나의 그냥 덩어리지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분리된다는 거는 이제 파괴되는 거죠. 파괴되고 와해돼서, 그러면 이제 뭐 엄마랑 아빠랑 이혼해서 뭐 나는 아빠랑 살아, 그렇게 엄마가 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덩어리가 이렇게 팍 깨져 갖고 자기도 이렇게 어디론가 하나의 파편으로 날아가서, 이제 어린아이니까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림받는다, 엄마 아빠가 떠나간다, 버림받는다, 이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 장난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공포심과 두려움을 유발하는 뭐 그런 질문이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뭐 이거를 굳이 확인하신다면 진지한 얼굴로 몇 번 물어보면 많은 애들이 웁니다. 울면서 꼭 엄마 아빠랑 따로 살아야 돼, 뭐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걸 진짜라고 받아들였을 때 자기는 그냥 이 세상에 버림받고 아무도 날 돌봐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제 불안이 크게 올라오기 때문이거든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이제 이혼을 할 때 그 갈등을 아이한테 투사해서 이제 아이한테 뭐 엄마는 옳은데 아빠가 나빠, 반대로 뭐 아빠는 널 사랑하는데 엄마는 널 별로 사랑하지 않아, 뭐 이제 이런 따돌림 현상이 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되게 오랫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뭐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헤어진 분들도 꽤 있잖아요. 본래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다기보다는 뭐 아빠랑 살다가 엄마가 집을 나가, 뭐 아니군요. 부모님과 살다가 뭐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갔다더라, 뭐라거나 엄마 아빠 사는데 뭐 아빠가 뭐 어렸을 때 나가서 안 들어왔다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그래 이렇게 들었어요. 왜 살다가 나가지? 뭐 어쨌든 뭐 각 가정의 스토리는 다 다르니까 뭐 그랬나 보다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머니가 왜 나갔냐, 뭐 아버지가 왜 나갔냐라고 할 때, 아버지는 뭐 주로 뭐 술, 바람, 폭력, 외도, 이제 그런 걸 막 하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외도녀에게 갔다, 뭐 라든지 뭐 생활비를 주기 싫으니까 뭐 어딘가 갔다, 뭐 안 돌아온다,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하고 아이는 듣고, 대체로 아빠가 무능하고 가족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엄마가 나간 경우에는 이렇게 엄마가 바람을 폈다, 그러니까 외도를 했다, 혹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이 살림을 유지할 수 없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친할머니가 하죠. 친할머니가 네 엄마는 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성장해서 어떤 이성관계를 맺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이 삶을 굉장히 힘들게 사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제가 이제 좀 상담을 오래 하고 이게 다양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엄마가 나쁘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나쁘다고 하는 걸 그냥 바람 피는 거랑 돈 쓰는 건데 알고 보면은 아빠가 폭력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제 집을 나가는 거죠. 집을 나갔는데 애는 엄마가 왜 집을 나갔는지 모르니까 얘한테는 네 엄마 되게 나쁜 사람이다. 뭐 어떻게 나빠? 이제 이러저러하게 나쁘다. 이제 이렇게 하고 엄마는 이제 집을 나갔어도 아이를 만나려고 뭐 학교에 간다든지 이제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일단 집에서 하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엄마를 만나면 숨든지 화를 냅니다. 자, 뭐 가끔 이렇게 좀 잘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엄마를 만났다 그러면 아빠나 할머니가 너 그러면은 너 아빠하고 못 살아. 뭐 그럼 나 가서 니네 엄마랑 살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는 그런 말을 듣고 나 심지어 아빠하고도 못 사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엄마하고 만나는 것까지도 꺼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빠의 뭐 폭력이 제가 볼 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빠가 외도를 해서 뭐 집을 나간다고 해도 폭력 때문에 엄마가 집을 나가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제 친가 식구들이 아이를 키우게 되면 아빠가 어떤 행동을 했든 엄마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존재가 있건 없건 이 가족에서부터 배제시키고 이제 따돌리는 거고 또 그 반대도 똑같습니다. 아이가 엄마하고 살게 되면 엄마와 외갓집 식구들이 너네 아빠는 진짜 뭐 이제 뭐 무능하고 어쩌고 어쩌고 해서 정말 같이 살기 힘든 사람이고 너도 별로 사랑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는 아빠하고 직접적인 접촉의 기억도 별로 없는데 끊임없이 이제 나쁜 말을 들으면서 이제 아빠는 나쁜 사람 이런 이제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극단적인 어떤 감정적인 갈등 속에서 뭐 예를 들면 저라도 제가 이제 이혼을 생각할 정도면 이제 남편에 대한 분노가 엄청 크겠죠. 내가 오죽하면 이제 못 살아, 안 살아.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할 정도면 당연히 내 아이한테도 내가 이 사람이랑 사는 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나도 모르게 안 좋은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혼을 한다면 이혼하는 데 대한 갈등이 되게 많잖아요. 잘하는 걸까? 애한테 너무 나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아이가 내 편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나도 아빠랑 살기 싫어 그러면 이제 뭔가 정당성이 지지받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사실 이혼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상대 배우자를 이제 아이한테 흉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듣는 아이는 나이가 어린 만큼 그 다음에 부모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는 만큼 이런 일들이 정서적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굉장히 커요. 엄청. 예. 그러니까 평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얘한테는 우리의 갈등을 얘한테 투사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정말 결심하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뭐 미국 미드나 이제 영화에 보면 보통 이혼하는 부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엄마랑 아빠는 뭐 너를 되게 사랑하고 예전에는 엄마 아빠도 서로 사랑했는데 이제는 좀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아서 같은 집에 살 수 없게 됐어.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네가 엄마랑 살지만 혹은 아빠랑 살지만 엄마랑 살지만 아빠를 만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그래서 둘은 헤어지지만 아이한테 부모는 아직도 이렇게 연합된 형태로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게 거의 이제 교과서적인 프로토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걸 명확하게 아이들한테 말해주는 이제 그런 문화는 잘 정착된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 배우자를 보기 싫어하고, 뭐, 그 다음에 면접 교섭을 할 때, 뭐, 이제 얼굴 보기 싫으니까 뭐 시간을 뭐 미룬다든지 늦춘다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아이가 사실은 같이 살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부모가 서로
이제 헤어지면서 한쪽 부모와 살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혼이 성립된 다음에도 가능하고 이제 이혼을 완전히 하기 전에도 한쪽 배우자가 나가게 되면 이제 아이는 남은 부모하고 살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나는 이걸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부분이 뚝 띄어져 나가는데 근데 이게 뭐 이를테면 옆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게 사랑을 통해서 애착 형성이 된 대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 불안하고 상실감도 크고 그 다음에 하나가 없어지면 둘이 없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마가 없어지면 아빠도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아이들은 한 부모가 없어지면 나머지 부모도 금방 사라질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분리불안이 커집니다. 자,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부모가 엄마랑 살면 엄마가 아빠를 굉장히 욕해요. 근데 나는 이제 지금 엄마랑 살고 있고 엄마가 날 버리면 나는 정말 이 세상에 맨몸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엄마한테 매달리게 됩니다. 이제 그 매달리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과도한 동일시와 이상화. 그러니까 동일시와 이상하니까 우리 엄마는 너무 좋고 너무 훌륭하고 나를 진짜 사랑하고 이렇게 이제 동일시를 해야 마음이 좀 편한 거예요. 엄마를 좀 미워한다든지 그러면 너무 불안정해지거든요. 근데 엄마를 과도하게 동일시 하다 보니까 엄마의 생각을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해서 이렇게 훌륭한 엄마가 이렇게 미워하는 거 보니까 아빠는 진짜 나쁜 사람. 이렇게 세상을 선과 악,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과 극단적인 악으로 이제 분리를 하게 되고 이 분리는 이후에 이 아이가 만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중에는 세상 사람을 너무 못 믿어서 때문에 신뢰감 있는 관계를 못 맺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사기당하고 뭐 속임을 당하고 배신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결과는 그냥 선과 악인데 내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내가 판단한 게 아니라 이게 주입된 나한테 중요한 사람의 감정 때문에 나누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외부 사람들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자, 그리고 이 부모랑 과도하게 동일시하다 보면 그냥 엄마가 뭔가 화가 나면 나도 화가 나는 것 같고 엄마가 누구를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게 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없어집니다. 자기는 없어요. 그냥 저도 이제 아이들을 만나보면 약간 아빠는 무슨 일이 한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용하는 이제 단어나 이런 게 그 애들이 쓸만한 단어는 아닌데 어디서 사업한다 그러는데 돈은 제대로 버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엄마가 한 얘기죠. 근데 이거를 그럼 엄마가 들었니? 그럼 아니라 그래요. 자기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한 얘기를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하면 경계가 잘 이제 유지되고 있는 건데 경계 없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면 상대방과 나 사이에 경계가 금방 허물어지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지나치게 믿어서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지나치게 기대해서 그냥 우리는 하나의 마음이잖아. 근데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하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부모 따돌림 현상은 아이로 하여금 건강한 자아와 안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요. 성장해서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어떤 자아를 갖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내가 아빠하고 살면 엄마, 그러니까 잃어버린 부모가 있잖아요. 엄마를 잃든 아빠를 잃든. 그 잃어버린 부모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이가 굉장히 이제 상실감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게 되죠. 저기 엄마랑 맨날 뭘 했는데 엄마가 없어. 그럼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아빠가 엄마를 너무 비난하면은
그 상실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상실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어졌는데 엄마가 나쁘다고 하니까 그냥 엄마가 어떤 일로 해서 나갔든지 간에 뭐 나를 버렸다. 이제 버렸는데 예를 들면은 그냥 쭉 버리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거의 버렸다. 내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뭐 이제 그래서 버렸다는 식으로 그리움이나 상실감이 클수록 그 강도 높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평생 이제 어떤 관계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충족감을 느끼기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또 나를 두고 가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만큼 이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다가 반대로 또 굉장히 비난했다가 이런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보일 수 있어요. 자, 이제 가장 사랑했던 엄마 아빠가 둘이 각각이 돼서 한쪽 부모를 부정해야 되는 상황들을 어린 시절에 겪었기 때문에 또 이제 비슷한 패턴을 다른 대인관계에서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할 부분은 어떤 부모와 살던 간에 이렇게 원가족, 확대가족이 개입이 돼요. 그러니까 엄마랑 살면 이모나 외할머니나 외삼촌하고 좀 더 유대가 단단해지고, 이제 아빠랑 살게 되면 당연히 친할머니, 고모, 이제 이렇게 단단한 이제 유대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확대 관계로 이렇게 연결될 때, 좀 독특한 그런,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 그 확대 가족이 이 아이를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엄마도 없이 큰다, 아빠도 없이 큰다. 그러면서 이 가족들이 얘를 굉장히 과도하게 뭔가를 허용하고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냥 불쌍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 해줘라, 뭐 아빠도 없는데, 아유 그것도 못 해주니, 엄마도 없는데 얼마나 가엾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가 성장에 필요한 적절한 좌절이나 훈육을 이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것보다 그 이후에 이 가족들이 얘한테 보인 태도, 과도한 허용, 뭐 애기처럼 대하는 거, 아니면은 얘가 듣는다는 걸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대놓고 뭐 상대 배우자나 가족을 비난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애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이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사실 아빠가 주말 부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멀리 출장 가서 뭐 1년에 몇 번 온다든지, 이것도 그냥 부모가 안 계신 데 사는 거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혼이라는 건 그냥 상대방에 대한 비난, 갈등, 공격,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한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혼을 했으니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아이를 키우지 말고 이혼과 무관하게 아이는 똑같이 대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아이한테 면접 교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법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제 반드시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시간을 보내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제 뭐 좀 책임감이 없어서 이거를 뭐 이를테면 아빠가 따로 사는데 아빠가 나 바빠서 이번 주에 못 가라든지, 뭐 전화했는데 연락을 안 받는다든지 이런 아빠도 있고요. 거꾸로 엄마가 남편이 너무 밉다 보니까 뭐 아이를 이제 은근히 협박해서 너 꼭 아빠한테 가야 돼, 뭐 라든지, 뭐 나는 바쁘니까 뭐 네가 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쨌든 그 안에서 막 이렇게 트러블을 만들어서 그 면접 교섭을 막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갈등을 겪고 하는 가운데서도 부모로서 이제 아이에 대한 것들은 꼭 이제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가능한 뭐 나의 문제 혹은 우리 부부의 문제가 아이한테 부정적으로 영향을 안 미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럴 때는 남편으로서는, 아내로서는 나는 저 사람하고 더 이상 가족으로 살 수 없지만 여전히 저 사람은 아이의 아빠야, 저 사람은 아이의 엄마야라는 걸 인정해주고 아이가 양쪽 부모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진짜 부모로서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아이한테 아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주고, 엄마는 또 엄마로서
엄마 역할을 아이가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면 이렇게 극심한 부부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제 들어보시면 이게 그렇게 낯선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될 거예요. 이제 한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고 살다가 이혼한다는 거는 그 개인한테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기 때문에 갖가지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모 따돌림 현상도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자연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이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가급적 어떤 상황에서든 양쪽 부모를 다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인격을 가진 성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